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토사구팽 일회용이죠. 그 말을 들어주면 자기는 빼주겠지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결국 구속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조직원입니다. 탄핵 찬성파 북콘서트가 있었는데 누가 왔는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지금 북콘서트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기에 모여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배지들이 어떤 배지들인지 제가 탄핵 정국 사태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던 사람들인지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 재판관이 6명 확보될 때까지 선고를 보류한다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어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그런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전부터 나오는 움직임이 전원일치 8명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 뭐 이끌어내려고 한다. 의견을 조율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보도로 알려졌는데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지인에게 실토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뭐냐? 나를 내란으로 엮는단다. 그래서 양심 선언하라고 한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죄로 엮는 그게 아마 거의 팩트 체크가 되어서 팩트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진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심판에서 거의 80% 내용을 차지하는 내란죄를 뺀 것인지 이건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금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V조선 어제 저녁 보도 한번 볼게요. 끌어내라 첫 폭로 전날 곽종근 육성 입수. 그러니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친구하고 통화한 내용이 녹음 파일이 TV조선이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 니 살려면 양심선언 해라. 내란죄로 엮겠단다. 그 그래픽을 우리가 캡처한 거 있는데 그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겁니다. 작년 12월 5일이죠. 그러니까 12월 6일 날 김병주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하죠. 그 직전 전날입니다. 저녁에 친구하고 통화한 거죠.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 하라는데 자, 그 다음 멘트가 결정적이죠.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 자, 여기서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한 주체가 누굴까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박범계가 맨 나중에 나타나죠. 또 사진 보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하고 김현태 707 단장 둘이 앉혀놓고 박범계가 나타나서 국회 그 휴게실 상임위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진이 딱 찍힌 거 있잖아요. 김현태 707 단장이 진술했지 않습니까? 박범계 국회의원이 와서 실토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1번 녹취한다. 2번 JTBC에 보낼 화면 찍겠다. 3번 변호사 선임해주겠다. 응? 다 털어놔라. 뭐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회유 공작을 하게 된 경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즉 12월 5일, 12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2월 5일은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 홍장원이가 자신이 해외 담당 1차장에서 잘릴 것 같은 언지를 받은 거예요. 왜? 계엄이 났을 때, 12월 3일 계엄이 났을 때 홍장원이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 사람 너무 정치적이어서 안 되겠다. 경질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원장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2월 5일, 6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그 가짜 뉴스란 것은 정치인을 체포해라. 국회 본회의장으로 계엄군을 집어넣어서 정치인들 전부 끄집어내라. 뭐 심지어 도끼로 문을 부숴라. 뭐 도끼 이야기한 사람 중에 누군지 없어요, 지금. 검찰 공소장에는 있는데 누가 그 도끼 이야기했는지 없어요. 소설 쓴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홍장원이 구체적인 정치인 명단이 나오죠. 그 메모장 보셨죠? 지렁이 글씨. 지렁이 요렇게 쓰면 이재명이고 저렇게 쓰면 박찬대고 요렇게 쓰면 한동훈이고 그 지렁이 글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T조의 보도는 12월 6일 날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유튜브 TV에서 곽종근이 이 장면이죠. 이 장면. 네, 이 장면입니다. 저기 유튜브 TV에 그러니까 저 특수전 사령관 별 3개 중장입니다. 이거 차관급입니다. 저 자리는. 그런데 저기에 뭐 국방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문제고 저기서 뭐라고 하느냐. 곽종근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대용으로 군인들을 지칭하는 인원, 요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탄핵 심판에서 나왔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런데 지시했다는 거짓말을 하죠. 그 다음, 인원, 요원, 군인들을 빼내라고 한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저 오른쪽에 있는 박선원이, 마이크 들고 있는 박선원이 국회의원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이 예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저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가짜 뉴스가. 그리고 박선원이 또 어떤 유튜브 쇼츠를 보면은 옆에서 살살살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자,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현장이 저겁니다. 저 장면입니다. 저기 12월 6일. 그런데 12월 6일 하루 전날, 직전 날, 곽종근이 친구에게 저런 전화를 하는 거죠. 그 그래픽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내란죄로 엮겠단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나를 엮겠단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협박. 즉, 저 협박을 한 건 누구 했습니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김병주 유튜브 TV에 출연해가지고 저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우습게 됐습니다, 이게. 자, 여기에 대해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북에 무슨 글을 썼느냐? 김민전 페북 글 있죠? 좀 키워주시겠어요? 엮은자들을 수사하라. 곽종근 등 군인들을 협박해 엮으려고 한 자를 수사하라. 요원, 인원, 국회의원을 빼내라, 끌어내라 했다고 곽종근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때 우리는 그의 진술이 오염됐음을 직감했다.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내란으로 엮겠다고 협박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곽종근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이미 김현태는 707 단장, 곽종근의 부하 직원입니다. 김현태가 박범계, 김병주 의원 등이 회유하고 진술을 연습시켰음을 양심 고백한 사실도 있다. 누가 협박하고 누가 회유에 개입했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제 사건의 진실이 딱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곽종근이한테 12월 3일 비상계엄이 딱 선포되고 한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죠. 그것 가지고는 대통령을 잡아 넣을 수 없으니 내란죄로 올감해야 되니까 내란죄로 올감하려면 국회의원을 잡아들여야 된다. 즉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이가 처음에 이 비상계엄설을 이야기한 게 8월 17일입니다. 작년 8월 17일.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혹시라도 선포될 것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걸 보면. 즉,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하면 그걸로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을 올가맬 수 없으니 결국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란죄다 이거예요. 내란죄. 그럼 내란죄를 어떻게 구성할까? 정치인들 빼내라고 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쉽게 하면 그 뉴스를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새벽에 비상계엄 해제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곽종근이 전화 진술은, 전화 인터뷰는 12월 5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이미 12월 5일 저녁 이전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연락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되고 12월 4일 해제됐는데 4일날 낮 그리고 5일날 어쨌든 간에 이 이틀 사이에 곽종근에게 누군가가 회유 공작 협박이 들어갔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민주당이지 뭐. 답이 딱 나온 거죠. 그러면 내란 공작이다. 이건 바로 내란 공작이다. 응? 결국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고 이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 없거든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란죄라는 어떤 제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뭐 과천에 있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불법 구금하라고 했다. 심지어는 뭐 사살조까지 있었다. 김어준이가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잡아넣는 이 공작 결과가 지금 나왔다. 곽종근의 육성 녹음으로. 야, 참. 근데 더 골치 아픈 것은 뭐냐 하면요. 민주당 측이 박범계가 부동찬이 변호사 선임해 주겠다. 사실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 뭐 자산 형성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선임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곽종근도 회유를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기친 겁니다. 이 순진한 군인들 데리고 사기치고 먹튀하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란 혐의라는 그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들어가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 잡아놓고 요까지 써먹고 곽종근을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동안 나타난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의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저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거 댓글에 누가 쓰셨네요. 불쌍한 사람, 토사구팽, 일회용이다. 일회용이죠. 결국 구속됐잖아요. 그 말을 들어주면 자기는 빼주겠지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결국 구속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조직원입니다. 명령을 받았으니까 출동했고 명령대로 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서 뭐 거짓말을 지어내다가 결국 본인도 구속되고 대통령까지 내란죄로 올가매는데 자기가 쓰여버린 거죠. 악용돼 버린 거죠. 악용.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사건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서 살아 돌아오면 박범계, 박선원, 박지원, 김병주 등등 이런 사람에 대한 진짜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